이제 두 정상이 마주하기까지 불과 이제 3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속보도 나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센토사 섬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자, 세계 단판 D-Day가 됐는데요. 1953년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북미 대표가 65년 만에 이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이 역사로 기록될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실무진, 의전, 경호, 세부적인 사안을 협의해 왔었죠. 자, 이번 회담에서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부터 도움 말씀 주신 유원대 김정봉 석좌 교수, 또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고영환 전 부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저희가 현지 중계 하는 모습과 함께 두 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일단은 속보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회담장에 도착을 했고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센토사 섬에 진입을 했죠. 네, 자 일단은 오늘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부원장님.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걸어 나오겠다, 잘 안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측도 어제 외신이긴 하지만 2시로 싱가포르 떠나겠다. 이게 서로 2시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그냥 회담 도중에 나오는 거고 최상은 C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완벽한. 이건 4.27 공동성명에도 나왔고 판문점 선언에도 나왔는데 V, 정말 임의 사찰, 무작위 사찰을 받아들이느냐. 더 나아가서 I, 정말 핵 기술자들까지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키도록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CVID가 되느냐. 이건 최상이고요. 그러니까 최악과 둘 다 돌발적이고 좀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악하고 최상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협상 전략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우리 고영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CVID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협상 전술 중에 전형적인 게 바로 이제 벼랑 끝 전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라는 그 벼랑 끝 전술을 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과거에는 북한이 썼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또 과거에는 북한이 어떤 그 협상 전술을 썼다면 의제 밖의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의제 회담을 하는데 양보를 많이 얻어내는 그런 전술을 썼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밖 얘기들,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납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제기해서 북한을 압박을 해서 비핵화해서 이제 북한이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 일행으로 보이죠?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모습을 저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해가지고 한쪽이 먼저 가서 기다리면은 그게 지는 쪽이 되고 나중에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둘이 동시에 회담장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양보를 했네요. 김정은 위원장을 체면을 좀 살려준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듯 다른 또 닮은 면도 굉장히 많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과거 이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묘한 브로맨시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식의 분석도 내놓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들은 말할 거 없는데 공통점은 둘 다 돌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둘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벌써 나이 차이부터 살아온 경륜부터 네. 뭐 세계 초대 강국의 지도자로부터 세계 최빈국의 지도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 많거든요. 이게 예. 이 케미가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는 뭐 이제 20-30분이면 알려지겠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정말 이번 회담처럼 예단하기 어려웠던 회담은 정말 역사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센토사 섬에 진입을 한 상황이 있고, 보여졌습니다. 네, 이제 곧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겠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지 싱가포르 현지 중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 같이 네 지금 입구에 들어선 것 같죠? 저거는 저 트럼프 대통령 그 비슷한 방탄차. 아, 그럼요. 네, 성조기가 달려 있군요. 비스트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동 경로가 보여지고 있죠. 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했고 현지에서 이제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 부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더군요. 974 부대라고 하는데 어떤 부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호위사령부 안에 1호위부, 2호위부, 3호위부가 있어서 2호위부가 김정일 위원장, 1호위부가 김일성 주석을 봤는데 네. 이번에 963 호위사령부에서 그 974 부대를 떼가지고 이건 당중간의 조직 지도부에 직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직속 부대고 네. 인원은 지금 한 2,000에서 3,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위 부대.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만 보유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김정은 친위 부대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위 부대 성원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도 지어주고요. 거의 차관에서 장관급 사이 대우를 해주는. 그리고 그래요? 군대 졸업을 군대에서 제대되고 나가도 고급당학교나 공산대학 같은 데 대학을 들여보내서 좋은 처자를 찾아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정말 가장 충성스러운 분자들의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는 네. 정말 인간 방패들이죠. 뭐 CNN에서는 조깅하는 모습 보고 조깅가드라는 네. 표현도 썼는데 네. 자, 이 V자 경호 앞서서 좀 이동 경로를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나와가지고 카펠라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V자 경호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확인을 안 했지만은 아마도 똑같이 했을 예. 겁니다. 왜 그러냐면 VIP의 차량이 속도가 늦을 때는 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경호관들이 이렇게 V자 경호를 하면은 일단은 사람을 관통한 다음에 차량을 막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VIP가 더 안전하니까 네. 차량이 속도가 한 20km 이하일 때 이렇게 차량을 감싸서 이제 이렇게 같이 뛰게 되는 그래서 뭐 러닝 조깅 가더니 뭐 이런 별명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네. 지금 회담장으로 도착하는 도착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까지 회담장에 도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양국 정상 모두 회담장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카펠라 호텔 회담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8시 30분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죠. 시차가 1시간가량 나니까요. 그렇죠. 네. 30분 뒤면 이제 양국 회담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북한에 대한 경호를 알아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김 교수님 네. 누가 책임지는 거죠?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라고 해서 네. SS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재무부 산하거든요. 네. 현재도 재무부 산하입니다. 이게 벌써 뭐 과거에 이제 그 위조 집회단을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현재 대통령 경호까지 담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무부 산하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한 경호관들이 한 7,000명 된다 그럽니다. 상당한 숫자죠. 예.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관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대단히 많군요, 정말. 네.
자, 지금 현지 시각으로는 8시 33분, 그러니까 단독 회담이 열리기까지 한 27분가량이 남은 상황이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카펠라 호텔로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세기 단판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장외 자존심 대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 그 중국 정부로부터 빌린 항공기를 타고 창의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데 이제 비행기가 세 대가 왔고요. 네. 네. 지금 경호관들이 이제 100명 이상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센트레지스 호텔이 완전히 리틀 평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북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북한이 갈 길이 참 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건 뭐냐면 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 거를 노동신문이 이야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공원이랑 가서 구경한 거를 노동신문이 오늘 내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것도 또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근데 그 세 비행기가 거의 똑같은 항로로 떠났어요. 심양을 거쳐서 네. 베이징을 갔다가 내려오는 항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변 안전에 아주 극도로 좀 주의를 한다는 이야기고 사실 중국 정부로부터 뭐 중국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창선 서기시장이 중국에 여러 번을 갔었어요. 아마 중국 비행기를 요청한 거는 아마 처음에 북한 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체면과 명분보다는 신변 안전이 우선이다. 낡은 비행기 절대로 안 탄다. 이거가 네.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 나 혼자 오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대의 비행기가 똑같이 심양, 베이징 갔다가 싱가포르 내려가는 똑같은 항로를 따라서 시간 간격으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좀 전에 화면에 보여줬던 이제 양국 국기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레드 카펫에서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난다고 만나게 합니다. 네,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007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이동 경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어떤 독특한 패션,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지금 현지에서 화제입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제 도착할 때는 인민복을 입었죠. 입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알 수 없습니다. 양복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으면 좀 자기가 현대화되고 이렇게 개방적인 지도자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양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러면 왜 그런 인민복을 입었냐는 부분인데 아마도 자기 자신은 옛날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하고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하고 네. 72년도 최초의 그 정상회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인민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복을 주로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이제 그 덩샤오핑이 이제 주로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남은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지도자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인민복을 입었었는데 오늘 회담은 좀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양복을 입을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부원장님께도 여쭤봐야겠네. 인민복을 입을까요? 아니 정장을 그러니까 입을까요? 인민복을 입는다는 건 이제 그런 72년 미중 정상회담 때의 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네. 북한 사람들한테는 김일성 주석이 많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선 거야. 그러니까 네. 나는 내 것을 지킬 거야. 이런 뜻이 있고 인민복을 입고 나온다면 네. 양복을 입고 나온다면 나는 정말 정상국가로 나갈 거야. 나는 정말 선진화 당신의 미국 대통령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양복을 입고 어쨌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데 이제 10분, 15분 있으면 나타날 건데 그걸 미리 예단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네. 가능성이 반반은 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그 회담장 입구 그 성조기와 인공기가 같은 개수로 배치가 됐고요. 네.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레드 카펫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 하나가 악수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악수를 통해서 뭐 기선제압 얘기 많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꽉 잡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악수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악력으로요? 악수를 악력을 세게 하면서 키우기 운동하는 것 위해서? 같은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안 그럴 겁니다. 아마 부드럽게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아무래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가지고 CVID에 의한 비핵화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부드럽게
악수를 하되 그 대신 손을 잡고 또 손등을 탁탁 두들기는 특유의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키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아마도 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조그만 그 나라의 그 지도자를 이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좀 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라면은 아마 또 키가 작다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 제스처를 취할 텐데 오늘은 못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그래도 낯설지 않을 텐데 이게 영어권에 있는 지도자와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하는 게 영어로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말로 할지 그것도 이제 두 모르겠네요, 가지 정말. 가능성이 다 있는 게 네. 이전에 그 북한에 이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왔는데 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민족어를 써가지고 갑자기 민족어를 쓰니까 민족어를 북한 외교부에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찾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가 수반들은 자기 체면을 국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김정은이 만약 헬로 하와이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김정은이가 뭔가 변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서 이것도 지금 한 15분 20분 앞두고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데 베를린에 있을 때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쉬운 영어 말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할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말 한국어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되는 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을 현재 연구를 해놨을 겁니다. 예. 기간이 그렇게 좀 길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서 통역을 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두 정상이 호텔 건물 3층 로비에서 만날 듯이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 도착은 했지만 이제 만남을 위해서 최종 준비, 뭐 예를 들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든지 해야 될 멘트를 이제 참모진들과 최종 점검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시각을 긴장감 속에서 갖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봅니다. 하더라도 레드카펫에서 첫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호텔 건물 3층 로비에서 만날 것이다. 또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카펫 깔린 거하고 안 깔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카펫이 깔렸다 그러면 정말 사전회담이 잘 돼서 조금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될 수 있지만 또 안 깔렸다는 건 워킹 서밋 그냥 정말 일하는 정상회담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직 이번 정상회담처럼 특이한 정상회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게 3층 로비라지만은 예. 아마 그 아래층부터 쳐서 3층이지 그렇죠. 현재 이게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정상적인 1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 자체가 3층에 네, 있는 예, 거겠죠. 로비가 예. 그 로비가 지면이 3층. 이제 예.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건물을 그 가운데에 지으면은 그렇죠. 로비가 3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호텔 입구가 되니까 네. 호텔 입구에서 바로 이제 만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담장에는 두 정상이 같이 입장을 하게 그러게요.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은 회담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회담장일 수 있고 문에서 같이 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앉는 게 더 사실 누가 더 세냐 이런 거 가르기 않고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출입문 하나 있는 대로 둘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 자기 자리에 앉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자리에 앉는 게 가장 멋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쪽에서 들어오면 한 발짝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저것도 뭐 굽히고 들어가냐 어쩌냐 이런 말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아마 저도 아마 김창선 서기실장이 아마 수십 번을 가서 연습을 하고 미국 측하고 협의를 보고 그런 문제일 겁니다. 예. 네. 아마도 현재 로비 모습을 봐서는 네. 저 로비 앞에서 처음에 첫 악수를 하고 둘이 나란히 그 회담장으로 가서 각자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로 가서 앉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단독 회담이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통역사만 이제 통역사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통역사가 이제 김주성이라는 이제 당 국제사업부 8과 소속의 통역관이 있습니다. 네. 1호 통역관이라고 김정은 통역관인데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네. 거기 뭐 미국 쪽에서도 통역이 꼭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반끼리는 한 통역이 이렇게 속이면 다 통역관을 안 데려간 사람은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도 통역관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네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미국 측 통역관이 이야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건 북한 측 통역관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이게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검증 가능한 이거고 이미 순간에 검증 가능한 이런 말들 하나가 정말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통역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예. 통역 단어 하나하나, 어감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 선택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 그렇죠. 회담이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배석자들을 좀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북한 쪽 배석자들 좀 부원장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영철, 이수용 그리고 이용호 네. 그리고 김여정이 들어갈지 아직은 김여정까지. 확정이 잘 모르겠고 네. 미국 측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 네. 그리고 또 혹시 성김 대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가장 중요한 3대 3이라고 한다면 폼페이오, 볼튼, 트럼프 여긴 김정은, 이수용, 김영철 이렇게 3대 3이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4대 4라면 또 한 명씩 더 붙이겠죠. 미국 쪽에서 강경파 볼턴이 네. 배석을 한다는 거는 해석의 여러 여지가 해석이 있을 것 있어요.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다른 회담이 몰라도 정상회담이면 백악관 측에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볼턴은 뭐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볼턴 자체가 워낙 그 강경 인물이죠. 지금 김여정 부부장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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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확대 정상회담에는 미국 측하고 그 북한 측이 한 7명 이상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존 켈리 비서실장, 존 볼턴 그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외무장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이제 성김도 참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도 참석할 그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지금 네. 김여정 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봤을 때는 곧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네. 화면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잠시 김여정 부부장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번 회담에서도 네, 실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게요.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건 두말하면 유일하게 거의 김정철 친형은 일단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그냥 한량처럼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자기를 그냥 목숨 바쳐 충성으로 보좌할 사람은 김여정 제1부부장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판문점 대련 이런 데 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 연속성을 계속해서 배워주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정상회담이나 미중 관계 같은 거, 중북 관계 같은 것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오빠는 내가 이렇게 보좌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케미가 저렇게 잘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솔직히 그런데 현송월 삼전 관현악단장이 여기에 또 호텔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였죠. 예.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오찬 후에 북한이 공연을 하려고 젊은 여성들이 몇 명이 또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미국 노래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미국 노래들을 부르고 조선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한두 개 부르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에 대비해서 데려온 것 같은데 네. 만약 두 분이서 서로 걸어 나가면 저런 건 없을 거고 잘 되면 이제 오찬이나 이런 데 앉아서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음악을 하려고 현송월 단장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10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10시 15분에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한 15분 동안 인사 환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11시에 확대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업무 오찬이 이어지게 되고 5시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현성호를 데려온 것은 이렇게 공연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북한 간의 문화 교류하고 체육 교류를 염두에 두고 현성호를 불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성호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아마 미국 측에서 초청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 교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전 관현악단장이기 때문에 삼전 관현악단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하나 관심사가 이건 약간 가벼운 거긴 하지만
그 업무 오찬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햄버거 회동 같은 게 또 깜짝 이벤트처럼 이게 벌어지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저녁 만찬이면 햄버거 만찬이 맞지 않는데 네. 점심 오찬이기 오찬이니까 때문에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햄버거 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햄버거하고 이만한 콜라병을 놓고 이제 앞에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그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평양 들어가서 제대로 된 햄버거를 먹어봤겠습니까?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우리 같이 일하면서 그냥 간단히 먹죠.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예, 저는 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오찬이고 해서 아마 격식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저희 그 남북 정상회담처럼 도보다리 산책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호텔 인근에 그 사람들을 다 물리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좀 뭔가 상징적인 예, 장면이 그런 연출될 수 장면은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먼저 45분 동안 이제 단독 정상회담하고 네. 1시간 반 동안 확대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오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 시간을 낼 수 있는 거는 오찬 직후에 네. 소화도 시킬 겸해서 네. 이게 도보다리 회담처럼 이렇게 뒤에 그 바닷가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저 호텔 내에 아주 호젓한 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단독 회담을 할 수가 있으나 한 2시쯤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만약에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회담 결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기 회담에 무슨 뭘 논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회담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그 실무회담에서 줄다리기 했던 걸 보면은 아마 이렇게 두 정상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북한 측 수행원이 회담장 입구에 도착해서 도열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뒤 지금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8시 50분이니까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겠죠. 정말 10분 딱 남았군요. 지금 북한 저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저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도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고 이제 저기 앞에서 뭐 악수도 하고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 전에는 자, 예. 이제 북한 인공기는 저쪽에 성적이는 이쪽에 서로 마주 보면서 대결하는 건데 지금 같이 나란히 붙여서 놨잖아요. 그러네요. 저거 자체도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미국이 65년 만에 전쟁 끝난 지 65년 만에 사실은 이게 정말 세계의 단판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체제의 흥망성쇠하고 관련된 회담이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생명을 일정 걸었고 그러니까 두 분이 또 너무나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왔고 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가정이 한 2, 3%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나 안 될까 봐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준비랑 잘해놓은 거 보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깃발 모습이네요. 저게. 네. 네, 5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있는데 단독 기자회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독 기자회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북한 정상이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제 공동 언론 보도라든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검증 과정, 북한의 그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또 다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 미국이 강한 입장을 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슈인에서 중계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용화문 토크 직설에서도 오늘 북미 정상회담 계속해서 중계해드리면서 다양한 분석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